이카보그 23장 재판. 어제 누가 재판 받는다 그랬지? 이카보그와 노비 버튼스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세 병사를 여러분이 잊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다. 물론 스피트로스도 그들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들 셋을 감옥에 가둔 그날 밤부터 줄곧 어떻게 하면 누구도 의심을 사지 않고 그들을 없애버릴 수 있을지 궁리했다. 서로의 구상 중인 계획은 그들의 수프에 독을 타서 그저 이유 없이 죽은 것처럼 꾸미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어떤 독약이 가장 효과적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가족들이 궁전으로 찾아와서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게다가 그들 옆에는 에슬란다 아가씨가 있었다. 스피트로스는 그녀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스피트로스는 그들을 왕에게 데려가지 않고 새로 꾸민 자신의 화려한 수석 고문관실로 데려가 정중하게 앉으라고 권했다. 세 사람이 언제 재판을 받을지 알고 세 사람이 언제 재판을 받을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싸운 외곽에서 돼지를 치던 오그던 병사의 형이 말했다. 벌써 몇 달째 갇혀 있잖아요. 와그스테프 병사의 어머니가 거들었다. 그녀는 여로보암의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무슨 혐의로 감옥에 갇혔는지도 알고 싶어요. 에슬란더였다. 반역죄입니다. 스피트로스는 돼지를 치는 농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향기 나는 손수건을 코 밑에 대고 흔들며 대꾸했다. 농부는 더없이 깨끗했지만 스피트로스는 그저 굴욕감을 주고 싶었다. 안타깝게도 그의 계획은 성공하는 듯했다. 와그스테프 부인이 놀라서 되물었다. 반역죄요? 세상에, 그 세 사람보다 더 폐하께 충성하는 백성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을 텐데요. 스피트로스는 누가 봐도 형제와 자식을 깊이 사랑하는 듯 걱정하는 얼굴의 가족들과 수심이 가득한 에슬란다 아가씨의 얼굴을 교활한 눈으로 번갈아 보았다. 그러자 좋은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병사들에게 독약을 먹을 필요 없었다. 그들의 평판을 무너뜨리면 그만이었다. 평판이 뭐예요? 평가. 사람들의 판단. 관홍이에 대한 평판. 관홍이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관홍이는 별로야. 이런 평판이야. 이런 거. 그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지.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다. 세 사람은 내일 재판을 받을 겁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슈빌에서 가장 큰 광장에서 재판을 열도록 하지요.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스피트로스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어리둥절해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다. 세 사람은 지난번에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여인되다가 면도와 목욕을 하지 못해 딱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 스피트로스가 쾌활하게 인사를 건넸다. 교도관은 술에 취해 구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다. 너희들은 내일 재판을 받는다. 우리가 정확히 무슨 죄로 재판을 받는 겁니까? 부펠로 부관이 의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그 얘긴 벌써 했을 텐데 굿펠로. 너희들은 습지대에서 괴물을 보고 왕을 보호하지도 않은 채 달아났어. 그러면 그 비겁한 행동을 숨기기 위해 그 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겼지. 그건 반역이야. 스피트로스의 설명을 듣고 구펠로는 나지막한 목소리를 대꾸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마음대로 해보시죠. 스피트로스. 난 진실을 말할 테니까. 나머지 두 병사 오그던과 와그스테프도 굿펠로 부관의 말이 옳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스피트로스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는 말인 것 같은데 너희들의 가족들은 와그스테프 술집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포도주 저장고로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머리가 깨진다면 너무 끔찍하지 않겠나? 그리고 오그던 돼지를 치는 형이 실수로 자기 낫에 찔려 돼지들의 먹이가 된다면 그리고 스피트로스는 창살적으로 몸을 바싹 기울이더니 구펠로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를 말을 이었다. 에슬란다 아가씨가 말을 타다가 사고를 당해 그 길고 가는 목이 부러진다면. 그러니까 스피트로스는 에슬란다 아가씨가 구펠로 부관의 연인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젊은 여인이 말 한마디 나눠보지 못한 사내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한편 구펠러 부관은 스피트로스 경이 어째서 에슬란다 아가씨의 목숨으로 자신을 협박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에슬란다 아가씨가 이 왕국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치즈장의 아들이 궁중의 귀족과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그런 얘기는 입 밖에 내지도 않았다. 에슬란다 아가씨가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가 묻자 수석 고문관 스피트로스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누굴 속이려고 구펠러? 에슬란다 아가씨가 내 얘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누굴 바보로 하나? 널 보호하려고 별짓을 다 하더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다 에슬란다 아가씨 덕분이야. 하지만 만약 내일 내가 나와는 다른 주장을 펼친다면 에슬란다 아가씨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목숨을 구해준 여자를 희생시킬 작정인가? 구펠러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다. 에슬란다 아가씨가 그를 좋아한다니 너무 놀랍고 기뻐서 스피트로스의 협박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이윽고 구펠러는 에슬란다 아가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위해서는 다음날 사람들 앞에서 반역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러면 그를 향한 그녀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릴 게 분명했다. 세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자 스피트로스는 자신의 협박에 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용기를 내도록 여러분이 내일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니까. 건왕아 무슨 상황인지 알지? 네. 말을 안 들으면 가족들을 죽인다는 거야. 곧이어 슈빌 곳곳에 재판을 알리는 공지문이 붙었고 다음 날이 되자 슈빌에서 가장 큰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용감한 세 병사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사람씩 차례로 목재 연단에 올라 늪지대에서 이카보고를 마주쳤지만 왕을 보호하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쳤다고 고백했다. 쓸까요? 아니 딴 사람. 사람들의 요란한 야의 소리가 재판관, 스피트로스 경이야. 재판관의 말소리를 집어삼켰다. 그러나 스피트로스가 궁전의 지하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판결을 큰 소리로 읽는 내내 구펠러 부관은 다른 귀족 여인들과 함께 높은 자리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에슬란다 아가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때로는 단 한 번의 눈길로 평생의 대화를 뛰어넘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법. 에슬란다 아가씨와 구펠러 부관이 눈으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여기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다. 어쨌든 이제 그녀는 알았다. 구펠러 부관이 자신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구펠러 역시 확신할 수 있었다. 비록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더라도 에슬란다 아가씨는 그의 결벽을 알고 있다는 것을. 세 명의 죄수가 사슬에 묶여 연단에서 끌려 내려오자 사람들은 그들에게 양배추를 던지고는 떠들썩하게 제들거리며 흩어졌다. 많은 이들이 스피트로스 경이 이 반역자들을 사형시켜야 했다고 떠들어댔다. 스피트로스는 궁정으로 돌아가서 돌아오는 길에 킬킬거렸다. 온당한 사람으로 비춰져서 나쁠 건 없었다. 도프텔 씨는 멀찍이서 재판을 지켜보았다. 그는 병사들에게 야유를 보내지도 않았다. 그는 목공소에서 나무를 깎고 있는 데이지를 내려오게 하지도 않았다. 오직 혼자 생각에 담겨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프테일 씨는 흐느껴오는 와그스테프와 어머니와 그 뒤에서 야유하며 그녀에게 채소를 집어던지는 청년들을 보았다. 이놈들 그렇게 아주머니를 때리기만 하면 돼? 내가 가만히 날 테다. 도프테일 씨가 소리치자 청년들은 이 목수의 덩치를 보고 슬그머니 내뺐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빠가 해롱해롱한다. 다음 시간에 요요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던지는 거. 그래 이렇게 쥐달리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다고.